이제 진보 정부 일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네. 그리고 영끌이 2020년 초중반, 2021년까지 영끌 거래는 터졌었잖아요. 네. 상황이 과거와 매우 유사해요. 또 좋은 뉴스 나오네, 또 올라가네? 이러면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곳들도 좀 있는데, 네. 막상 중요한 건 뭐냐? 살 사람이 있어요. 큰 흐름 차원에서 압구정이 새 아파트로 바뀌고 나서 15년 정도는 있어야 양천구 목동에 새 아파트가 태어날 수 있겠죠. 네. 들썩일 때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어쩌면 혹시라도 세금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좀 매도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브릿지 이소은 기자입니다. 어느덧 쇼미더데이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 옆에 데이터로 말하는 김기원 리치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네. 아직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뵀었는데 네. 벌써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네. 또 시장에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재건축을 앞둔 노후 단지들이 좀 들썩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꾸준히 저희 채널에서 서울 하락을 전망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재건축 시장을 보면 다시 좀 온기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주식이랑 좀 비교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매출 발표를 했다.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죠. 예, 그죠. 근데 막상 사상 최대 매출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되죠? 보통은 잘 떨어집니다. 네. 그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정권이 좀 바뀌는데 기여를 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새로운 정권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더 올라가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안정시켜야 될까요? 안정시켜야 되겠죠? 안정시켜야 되겠죠. 네. 그렇죠. 당연할 겁니다. 여기서 또다시 바람을 집어넣어서 뭔가 한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큰일 난리가 날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 기존에 이제 정부가 한 행동들은 사실 좀 너무 이제 반시장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피가 돌아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을 너무 이제 얼어붙게 만드는,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건 좋지만 너무 이제 규제들이 너무 곳곳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준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려서 올라가게 할 거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똑같이 반복되진 않거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진보 정권, 진보 쪽 대통령이 정권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쪽, 다시 또 진보 쪽,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보수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2008년 3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보수였을 때가. 이때도 대중들의 패닉 바잉이 2006년 말이니까 이때 터졌거든요. 이 패닉 바잉이. 네네. 이때 터지면서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었죠. 네.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최근도 되게 비슷하죠.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진보 정부 일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네. 그리고 영끌이 2020년 초중반, 2021년까지 영끌 거래는 터졌었잖아요. 네. 상황이 과거와 매우 유사해요.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보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정권 바뀌고 나서 한 5개월 정도는 좀 올랐죠. 네.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됐죠? 하락. 네, 하락. 네. 왔고 대세하락이 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지는 않겠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저는 비슷한 패턴이 저는 반복이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 추후에는 그렇죠. 대세 하락으로 이런 그런 호재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동안은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성이 있다 보니까 또 좋은 뉴스 나오네, 또 올라가네, 이러면서 매물을 네. 걷어들이고 있는 곳들도 좀 있는데, 네, 네, 막상 중요한 건 뭐냐?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아직은 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정황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대선 이후에 네. 집값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대부분 보면 재건축 아파트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재건축 규제를 푼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지금 네. 진짜 재건축 아파트들이 앞으로도 네. 지금의 그 상승을 쭉 네. 이어갈지, 네, 정말 재건축을 지금 사면 되는 건지.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늙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제대로 그동안은 좀 진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칫
집값을 좀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디 목동이나 뭐 압구정이나 이런 데들 지금 재건축 관련한 기대로 지금 막 매물 거둬들이고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먼 미래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제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 나이가 몇 년이냐면 23.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균 아파트 나이가 23년 정도 됐다라는 거고 가장 나이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바로 압구정동이에요. 압구정의 지금 평균 아파트 나이가 41.3년. 예. 그러니까 40년이 넘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현대 3차, 현대 2차, 1, 2차 이런 데가 지금 76년에 입주했고 네. 그다음에 뭐 현대 4차, 현대 5차 이런 데가 77년에 지금 입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들이 지금 그런 재건축 관련한 그런 주목들을 좀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목동을 한번 가볼까요? 목동? 지금 이제 목동의 아파트도 들썩들썩인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보시면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는 평균 나이가 몇 년이에요? 26. 26.4년. 네. 근데 아까 압구정이 몇 년이었죠? 41년. 이 41년 정도 됐죠. 그러면 압구정하고 목동하고 몇 년 차이인 거죠? 15년. 그럼 이 얘기는 큰 흐름 차원에서 압구정이 새 아파트로 바뀌고 나서 15년 정도는 있어야 양천구 목동에 새 아파트가 태어날 수 있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이 들썩이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재건축이 금방 되냐 이거예요. 절대로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목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압구정 진행되고 나서 15년 있어야 돼. 그러면은 지금 20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길게는 30년이 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들썩들썩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한번 제가 답은 드리지 않겠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이 노원구 있죠. 그죠. 노원구도 지금 하계동이 30년이에요. 네. 하계동이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 하계동이 30년이고 중계동이 27.8년, 상계동이 27.5년. 거의 그죠? 30년이네요. 그러니까 20 몇 년에서 대봐야 3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압구정동은 어땠어요? 그죠. 예. 41년이었죠. 41년. 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다음에 송파구에 또 엄청 대단지가 있죠. 잠실 5단지. 그죠. 잠실 5단지가 몇 살이냐면 지금 40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건축 관련해서 진행이 된다면 어떤 애들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되겠어요? 지금 40년 넘은 애들이 먼저 예, 되겠죠. 일단은 큰 형님들부터 먼저 재건축 하고 나서 이제 20년이나 30년의 순서가 돌아올 거고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바로 그럼 새 아파트로 태어날 거냐를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압구정 3구역. 네. 자, 여기를 보시면 얘가 지금 어느 단계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기본 계획 수립, 그다음에 안전 진단 통과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조합 설립 인가되고 사업 시행 인가되고 관리 처분 인가되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착공하면서 분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한 2년 반, 3년 반 뒤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오래된 40년짜리 지금 아파트들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사업 시행 단계에 있고요. 여기 이제 1, 2차, 아까 1, 2차가 되게 오래됐죠. 예. 얘네도 지금 뭐예요? 아직 사업 시행 인가 단계예요. 네. 자, 좀 오래된 잠실 5단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보니까 지금 어디예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입니다. 네. 8년째 사업 8년째 시행.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지금 새 아파트로 지금 가장 오래된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로 태어나려면 자, 일단 사업 시행 먼저 놔야 되고요. 인가 놔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야 돼요. 예.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사실 거의 다 끝난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관리 처분 인가 나고 나서도 예를 들면 지금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네. 관리 처분 인가가 났어요. 근데도 또 철거하는 걸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나는 그렇죠. 돈을 좀 더 줘라 뭐 하라.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꾸역꾸역 해서 했는데 땅을 팠는데 오염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물질을 그러면은 정화해라. 네. 근데 정화하는데 돈이 1,000원인가 넘게 들고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리 처분 인가 나고 철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 이런 변수가 예. 나올 수 있다. 또 특히나 이제 이 잠실 주공 5단지나 이
강동구 이쪽은 또 뭐가 문제예요? 유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풍납동에 예. 그랬었죠. 뭐 문화재 이런 게 나오면은 올스탑 되는 거야 이게 또.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진행만 되더라도 이게 새 아파트로 태어나서 입주까지 어찌됐건 이제 분양을 해야 이제 확정이 되는 거니까 네. 분양 단계까지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4, 5년 안에도 쉽지 않다. 네. 예, 그리고 분양하고 나서 또 공사하는 게 단지 규모가 좀 크니까 짧아도 2년 반, 보통 한 3년, 길면 3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냥 3년 정도라 치면 거기서 또 3년 걸리죠.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벌써 최소한 7, 8년. 네. 근데 조금 뭐 늦어진다? 그럼 10년 훌딱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아요. 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이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금방 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했을 때는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하니까 뭐 금방 새 아파트로 태어나니까 그럼 새 아파트 들어서면 가격 올라가겠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지금 6년, 7년의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사상 최고가잖아요. 네. 사상 최고가. 네. 최고가니까 사업성이 좋아져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져요. 네. 예를 들면 우리 기사님이 잠실 주공 5단지를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네. 자, 사업성이 좋을 때는 그만큼 땅에 대한 이 시세 차이 크기 때문에 내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내가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이 굉장히 커지고 재건축하는 게 생각보다 돈이 별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기가 오게 되면은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의 끝바지에는 가격이 그냥 훅훅 뛰어버리니까 사업성이 급속도로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이런 재개발 지역들이 주목을 받는데 막상 부동산 시장의 큰 트렌드가 상승이 아니라 이제 보합이나 하락으로만 바뀌어도 네. 사업성이 안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 금융위기 때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아, 네, 그랬었죠. 네. 네. 근데 음마 아파트도 보시면 음마 아파트도 지금 조합 설립 인가. 그러니까 얘는 사업 시행도 전이야. 네. 얘를 지금 12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합 설립 인가만. 예, 여기가 지금 44년 됐습니다. 네. 엄청난 대단지에 44년차 아파트인데 아직도 2단계예요, 지금. 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건축이 쑥쑥쑥 진행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목동 아파트가 네. 지금 들썩이고 있는 것도 안전진단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들썩이고 있는 건데 안전진단을 완화한 이런 아파트들도 네, 네. 이미 통과했는데도 안전진단은 진짜 초기 중에 초기다. 네. 재건축이 현실에 대해서 새 아파트가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산과 강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네. 또 매물 걷어야 된다고 이러다 또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자칫 또 매수하시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동은 한창 목 빼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또 지금 네, 서울 재건축 아파트와 함께 들썩이고 있는 곳이 바로 일기 신도시입니다. 그렇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네. 좀 요것만 봤을 때 네. 여기는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 네. 요것도 이제 저희가 실제 데이터로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경기도의 이 아파트 나이 데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원의 크기가 아파트 개수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일수록 평균 아파트 나이가 많은 거고 초록색일수록 새 아파트가 많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일산 쪽을 놓고 보면 일산 서구가 지금 평균 나이가 몇 년이죠? 22년. 22년. 네. 그 다음에 일산 동구가 19.7년. 그 다음에 고양시 덕양구가 18.9년 정도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일산 서구가 제일 오래됐죠. 22년.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제일 오래된 데가 어디예요? 일산 서구 주엽동. 동. 얘가 지금 평균 나이가 27.3년. 네. 압구정보다 아직 한참 청년이죠. 이 아파트들이 언제 입수했어요? 대부분 90년대 초중반, 93년, 4년. 네. 그죠? 평균 나이가 대략 25년 정도 돼요. 25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새 아파트 일부 빼놓고는 상당수의 아파트가 나이가 다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연이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이면은 아직 중년이다. 네, 아직은 새 아파트로 태어나기는 아직 젊다. 네. 자, 분당 같은 경우를 보면
분당도 어때요? 평균 나이가 지금 23.4년이죠. 예. 예, 여기서 이제 제일 오래된 데가 정자동 24년, 그 다음에 분당도 28년, 예, 임해동 28년. 예, 그래서 이런 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임해동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도 지금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92년, 그죠? 네. 92년에 입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한참 멀었다. 아직 사실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맞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또 재건축을 하려면 대지 지분이 또 나와줘야 되는데 네. 여기는 다 중층 이상이기 때문에 올려도 얼마 못 올린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을 좀 선택하시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일기 신도시들이 분명히 늙어가고 있는 거는 맞지만 30살도 안 됐다. 근데 지금 40살 넘은 아파트도 한 10몇 년 남았는데 네, 남았다. 얘네들은 아직 한참 남았다. 들썩일 수 있지만 들썩일 때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어쩌면 혹시라도 세금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좀 매도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아, 오히려 매수가 아니라 매도 오히려, 타이밍이다. 네,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로 따지면 삼성전자 뭐 사상 최대 매출 발표, 네. 실적 발표. 아, 네. 털고 나갈 시점이군요. 지금 정부에서 이런 재건축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만 이것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네.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아주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걸 꼭 좀 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한번 재고를 해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가는 그런 단기성 호재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6개월 이후에 시장은 다시 본질적인 가치로 돌아가는 거죠. 네. 왜? 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시장의 내재적인 이 사이클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변곡점에 들어섰다. 예, 변곡점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락으로 이제 바뀌는 바로 직전 단계인데 정부가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호재인 것 같은 이런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법이 또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감하게 이렇게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고 일부 조금 완화하는 정도에서 될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거 말고 또 부정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FOMC에서 그런 얘기를 FOMC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경제 성장률을 지금 뭐 4.8%에서 2점 몇 프로로 지금 예. 그죠? 경제 안 좋아진다. 네. 안 좋아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또 한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굉장히 많이 지금 올린다라고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아무래도 금리를 좀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그래서 갈수록 지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은 늘고 있고 이미 가계 대출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 추가적인 수요를 과연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에는 매도에 대한 에너지는 점점 강해질 거고 매수에 대한 에너지는 있어봐야 잠깐 아주 잠깐 정도. 근데 이게 뭐 과거처럼 대세 어떤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처럼 바뀌기는 힘들다라는 거죠.